아쉬운 마무리입니다. 그러면 주 후반에도 계속해서 이런 장세를 염두에 둬야 될지 절대 전략 세워보겠습니다. 카카오페이증권의 윤정식 부장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지난번 이 시간에도 좀 신중하자 이렇게 또 여러 차례 보수적인 시각 견지하자 조언을 해주셨는데요. 오늘장 한마디 어떻게 잡아주셨어요? 네, 끝나지 않은 매도라고 잡아봤습니다. 네. 수급이 좀 꼬여있다라는 점도 약점으로 지목됩니다. 끝나지 않은 매도,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. 네, 사실은 기관이 좀 더 심각하죠. 외국인도 매도를 하고는 있지만 기관의 매도가 끝날 듯 끝나지 않다가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이 좀 시장이 많이 부담이 되고 있고 최근 한 5거래일 동안은 외국인이 매수로 받쳐주면서 시장의 하락 좀 제한하는 모습들 보여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이전보다 금융투자에서 나오는 이 매도가 굉장히 커지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외국인도 같이 좀 매도를 하면서 하락폭이 좀 줄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사실 금융투자가 주로 매도를 했었는데 연기금 매도가 최근 한 3거래일 정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도 1,000억 이상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관 쪽의 매도 좀 끝나지 않는다라면은 시장은 좀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끝나지 않은 기관의 이 매도 때문에 좀 끝나지 않았다.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. 네,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팔지? 그러면 오늘 수급적인 것 외에도 좀 특징이 있다면 체크 포인트로 정리해 주시죠. 네, 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뭐 수급적인 부분이 뭐 가장 많이 주식은 많이 팔면 많이 떨어지죠. 뭐 계속적으로 좀 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금융투자의 매도가 사익거래의 성격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배당 때문에 나왔던. 근데 배당 끝났는데도 계속적으로 나온다. 거기다 연기금까지 나온다. 이런 부분들은 기관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있다. 시장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금리가 미국에서 계속 이슈죠. 일회성적으로 금리가 좀 이슈였다라면 금리 부분이 나왔을 때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이 시장이 좀 보수적인 분위기 나오다가 그 다음에 또 얘기가 나올 때는 시장이 좀 편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금리 얘기 지금 나올 때마다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지 못하고 위에서 좀 이 매도를 두들겨 맞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하지만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섹터가 있죠. 오늘 같은 경우 은행주와 보험주 금리 인상 기대감으로 투신임이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. 당연히 마진 좋아질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매도를 보여주지만 은행과 보험 섹터로는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. 특히 외국인은 은행 섹터에 한 1,200억 정도 매수가 들어가고 있고요. 기관은 뭐 은행 쪽은 500억 이상 그리고 보험은 400억 좀 넘게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투심이 상당히 좀 많이 개선이 됐다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밸류에이션이 높은 sek터들은 계속적으로 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동안은 코스닥 쪽으로 좀 하락이 많이 집중이 됐었죠. 게임주라든지 아니면 뭐 2차든지 소재주, 그리고 바이오주,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강하게 매도를 맞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뭐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들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은행주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카카오뱅크 하락을 하고 있고요. 카카오도 실적 우려감까지 좀 겹치면서 좀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그러면 이번 주에 눈여겨봐야 될 증시 일정들 어떤 것 꼽을 수 있을까요? 네, 이번 주도 미국에 뭐 항상 포커스 많이 맞추고 있는데 미국을 좀 더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12월 11일 내일이죠. 이 미국 파월 의장 연준 청문회, 파월 의장의 이 입에서 얼마나 보수적인 얘기가 나올지 지금 인플레이션 관련한 코멘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물론 이 금리 인상의 속도를 완화해야 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지 그리고 12일에는 연준 베이지북까지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미국을 좀 압박하는 그런 상황에서 물가 관련한 언급이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 이로 인해서 채권 금리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 이 부분 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뭐 금리 인상 상당히 좀 유력해져 있는 한국의 금융통화위원회 금요일 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채권 금리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이 부분이 미국 주식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이 주식시장이 받은 영향력이 한국의 주식시장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결론적으로는 테이퍼링이 얼마나 빨리 될지에 대한 이슈들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좀 전체적으로 일정 잡아주시는 게 딱 금리, 테이퍼링 이런 부분들이잖아요.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인데,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라든지 이런 이벤트들 일정들은 안 보고 계신가요?
네, 물론 뭐 헬스케어 컨퍼런스 전처럼 오프라인으로 열려서 굉장히 성대하게 이런 부분들은 아니지만 분명히 바이오주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바이오주들 실적이 뭐 조금씩 이 컨센서스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바이오주가 좀 더 크게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조정이 강하지 않고 일부 종목들은 또 반등을 하고 있죠.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 좋은 이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이 이슈지만 바이오주가 사실은 최근 같은 상황에서 JP모건 컨퍼런스를 통해서 급등을 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이렇게 바뀌기에는 좀 만만치 않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뭐 특정 뭐 한두 종목이 무슨 대규모의 라이센스 아웃이 나온다 이러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로 전체적으로 바이오 업종 투심이 좋아지기에는 지금 바이오 업종의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을 봤을 때는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쪽에 좀 더 포커스 맞추셔서 시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지난주에는 코스피 3천 회복되는지 보자. 그리고 삼성전자 실적 중요하다.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 어떻게 되는지 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관심을 받았고 결국에는 미국의 테이퍼링 속도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아래쪽으로 좀 꺾인 상황입니다. 그러면 이번 주는 뭘 봐야 될까요? 네, 사실은 이번 주는 좀 더 보수적이 됐습니다. 지난주보다. 사실은 이 시장 좀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싶고 시장이 좀 좋아졌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한데, 수급이 굉장히 좀 보수적이죠. 이런 상황에서 우선은 2,900선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지금 2,900선 가까이 왔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좋아지지가 않았거든요. 여기서 만약에 2,900선 깨지면서 무언가 시장 분위기가 좀 더 안 좋아지는 한 단계 더 떨어지는 분위기가 사실 나올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. 뭐 굉장히 실적 좋은 섹터들이 아직까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2,900선을 지지하는지 여부 그리고 기관이 지금 8거래일 연속 매도인데 더 매도가 나오는지 특히 그리고 금융투자는 매도가 더 커지진 않습니다.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 나오는데 연기금 매도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중심이 된 기관의 매도 지속 여부 그리고 환율도 1200선 지지하는지 여부 이 부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확률상으로는 지금 자리에서 크게 지금 자리가 이탈될 가능성 그러니까 2900에서 크게 떨어지고 환율이 1200선에서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떨어지거나 이렇게 변동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. 왜냐하면 실적들이 좋은 종목들이 꽤 되죠, 지금. 그래서 이 뭐 정유주라든지 은행주라든지 뭐 반도체도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더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실적이 괜찮게 뒷받침되는 섹터들, 그중에서도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져 있는 섹터들,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뭐 조선주도 그렇고 철강주도 그렇고 분명히 대형주 중에서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종목들, 낮은 섹터들 중에서 실적 뒷받침되는 이런 섹터들이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변동할 수 있는 폭은 뭐 작지만 그래도 뭐 신중하게 시장 워낙 좀 예민해져 있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지하는지 여부들 환율과 그리고 기관의 매도 그리고 2,900선 이런 부분들 잘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레벨대가 좀 더 낮아졌네요. 3천에서 이제 2,900선,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기관 매도, 환율 1,200원 이렇게 체크 포인트 주셨는데 그러면 전략 세우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.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아 보이는데요.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? 네, 악재가 더 많아 보이는 시장이지만 뭐 전부 다 현금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.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섹터들, 그러니까 퍼가 좀 낮은 이런 이 섹터들,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유, 은행, 그리고 뭐 철강, 이 자동차 이런 섹터들 중에서 실적이 호조되는 섹터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섹터들 사실 대체적으로 22년 실적이 좋습니다. 21년보다 실적이 더 좋아지거나 21년과 22년 실적이 비슷할 정도만 되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밸류에이션이 싼 섹터들은 수급이 상당히 괜찮은 모습들 유지하고 있거든요. 이런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불안하니까 결국에는 기본으로 돌아가자 이런 관점에서 실적을 요즘에 강조해주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네요. 윤정식 부장 같은 경우도 시장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갖지 말고 또 안전지대는 실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밸류에이션 섹터 내에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종목에 집중하자 이렇게 절대 전략 세워주셨네요. 그리고 오늘 장에서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했던 에디슨 EV 관련해서 좀 전에 속보 나와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. 한 차례 연기가 됐었던 이 쌍용차의 본 계약, 쌍용차와 에디슨 모터스의 본 계약이 서울 회생법원으로부터 체결 허가를 받았습니다. 원래 한 차례는 자금의 출처를 밝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기가 됐었는데요. 이번에 법원으로부터도 본 계약 체결
허가를 받았습니다. 오늘 상한가 기록했는데 내일까지 모멘텀 이어질 수 있을지, 그리고 쌍용차가 앞으로 어떻게 변모할지도 관심 가져보시죠.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.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.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. 시장 분위기, 종목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는데 따라가기 좀 버겁다 하시는 분들은 이어지는 진짜 쉬운 진단 시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친절하게 봐드리니까요. 망설이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.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